자, 이번에 이거 프린트 남은 거 하는 거 과학 부분이고요. 또는 뭐 그림과 같이 직선도로에서 A가 B선을, 그러니까 A는 속력 10km로 이제 통과하고 있었고 B차는 아예 정지 상태에서 이제 100m를 가는 거예요. 예. 거기다 이제 둘 다 이제 등가속도 운동하거든요. 제가 이제 착각을 해가지고 등속 운동인 줄 알고 계산하다가 틀렸는데, 예. 이거를 보고 풀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가속도가 B가 A의 2배이다.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등가속도 공식을 쓰면 되고요. 등가속도 공식은 이 세 개가 있어요. 그냥 V는 V0, 초기 속도죠. 플러스 AT랑 이동 거리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랑 EAS는 V0 나중 속도의 제곱에 초기 속도를 뺀다 치면 P에서 Q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 10초잖아요. 그럼 지금 나와 있는 게 이동거리 S 나와 있고, 가속도는 때려 맞출 수 있죠. 이게 2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A 자동차는 A의 가속도를 하고 있으면 B 자동차는 2A의 가속도를 하고 있겠죠. 그거 말고는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동거리랑 속도만 나와 있는 이 두 번째 공식을 써야죠. 그러니까, 속도란다. 그 가속도만 나와 있는, 속도는 얼마인지 여기서는 주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처음 못 쓰고요. 그래서 이제 등가속 동식에서 S는 V0T 플러스 2분의 AT 제곱을 쓰게 되면, A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동거리는 둘 다 100m고 S는 100이고 초기 속도가 10이었죠. 10. 그럼 1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 나오고, 이거를 줄이면 100은 1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나오고요. B차 같은 경우에는 초기 속도가 0이었으니까 S는 100이고, 이거 없죠. 이거 없죠. 이게 없어요. 0이기 때문에 하고, 2분의 1 2A죠. 2A니까 2AT 제곱. 그러면 100은 AT 제곱. 이렇게 공식이 두 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개 나오는데 AT 제곱이 100이었다고 했으니까 이 AT 제곱을 여기다 잡아 놓는 거예요. 잡아 놓으면 100은 10t 플러스 50이 나오게 되고, t 값은 5초인 걸 알 수 있죠. 10초가 아니라 5초였어요. 그러니까 기억 아니고요. 그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 가속도의 크기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이거 쓰면 바로 나와요. B차 같은 경우에는 초기 속도가 없었기 때문에 100은 2분의 1 AT 제곱, T 제곱이 25죠. 25고, 이거를 2를 곱해주고 이러면 200은 25A, 그럼 A는 8이 나옵니다. 그럼 B차의 가속도가 8m/s이기 때문에 A차는 그 절반이라고 했으니까 4m/s 제곱이 맞죠. 그 다음에 Q를 통과한 속력은, 이거는 요거 그냥 쓰면 되죠. 예. 쓰게 되면 초기 속도가 0이었고 A가 8이었고 T가 오니까 뭐 40m/s가 나오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솔레노이드 금속고리 통과하는 거 있잖아요. 일단은 오른손을 했을 때 엄지는 이제 N극이라고 하고, 손가락이 이제 전류 방향이라 생각하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 그래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에 이제 전원전체가 연결되면 이 자체가 자석이 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예. 그 다음에 자석이기 때문에 자기장이 있죠. 자기장이 있는데 이게 전류를 세게 하면 자기장이 더 세져요. 예.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게 전자기 유도 그쪽인데, 일반적으로 자석이 생기면 위에 이제 골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이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기거든, 힘이. 그렇게, 일단 이거 세 가지 정도는 생각을 하고 풀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에 뭐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전류에 의한 자기 선속이죠, 자기 선속. 선속은 증가, 그러니까 자기장이 세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전원장체 단자 기억은 마이너스 극이다. 일단은 전류의 방향이 A 방향으로 보니까 엄지손가락 오른쪽 손을 해가지고 쓰게 되면 그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금속골의 위쪽이 N극이 나오고 아래쪽이 S극이 나오죠. 아래쪽이 S가 나오게 되고, 이거는 이제 그
방해하는 쪽으로 힘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밀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레노이드의 위쪽 방향이 S극이 나오게 되고 아래쪽 N극이 나오게 돼요. 그래갖고 엄지를, 그러니까 오른손을 뒤집어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전류 방향이 나오는 거죠. 전류 방향이 나오게 되면 전류가 이래 돌아가니까 이렇게 되죠. 이래 가죠. 그러면 잠시 이렇게 하게 되면 전류가 이쪽에서 나오네요. 나오게 되니까 전류가 나오는 방향이 이제 플러스극이잖아요. 플러스극이고 위에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역 쪽은 마이너스극이 됩니다. 네. 그리고 방해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자기력이 당기는 게 아니라 밀어내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력 3번이 정답입니다. 네. 이제 금속골은 고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전압이 일정한 교류전은 뭐 회로 구성하는 거죠. 진동수 관련해 가지고 진동수가 변화하게 되면 이제 저항값이 바뀌는 게 코일이랑 축전기 이렇게 두 개 있거든요. 근데 코일 같은 경우에는 진동수가 커지면 저항이 올라가요. 축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동수가 올라가면 저항값이 내려가게 되죠. 네. 그렇게 되게 되죠. 이제 큰 물리량이죠. 큰 물리량. 저항 같은 경우에는 진동수랑 상관없기 때문에 옆부분 관계가 없고요. 진동수 전류 계열은 전류의 세기잖아요. 전류의 세기. 이제 V는 IR랑 P는 VI를 합치면 P는 IR 제곱이죠. 그러니까 전압은 일정하다잖아요. 전압이 일정하다 했으니까 이 값은 고정돼 있고 저항값이 올라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전류값이 줄어들게 되죠. 이 P 값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안 증가합니다. 네. 그다음에 전압 같은 경우에는 P는 VI에서 이제 그 코일이 진동수가 커지면 저항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전류값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전류값이 줄어든다고 했으니까 이 시기에서 보면 이제 전류값이 줄어드는 걸 알 수 있는데 전류값이 줄어들게 되면 일정한 전압을 맞추기 해 가지고 이 전압이 올라가는 거죠. 전압이. 예. 그래서 진동수가 두 배 됐을 때 커지는 건 전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큰 거는 디귿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베르누이 공식 쓰는 건데요. 이거는 와 진짜 더럽게 복잡하던데 액체 A, 액체 A가 있죠. 액체 B는 요 있고 액체 A는 밀도는 3이고요. 액체 B의 밀도는 1입니다. 흐르고 있고 단면적이 이쪽이 3배 더 크다. 예. 높이 차는 H고 밀도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일단 알아야 될 게 속도는 그 유체 속도는 여기보다 여기가 더 빠르겠죠. 여기 느리고 빠른 대신에 이쪽이 아마 압력이 줄어들게 될 거예요. 네. 베르누이 법칙 같은 게 이제 압력하기 2분의 1 밀도 속도의 제곱 PGH는 일정하다는데 PGH 같은 경우는 높이는 뭐 동일한 위치에 있으니까 크게 상관이 없고 이게 막 꺾여져 이렇게 되면 좀 이제 이쪽 것도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P점의 속력은 뭐 3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Q점이죠. Q점. 네. Q점의 속력은 이제 3V가 되고 P점과 이 높이는 이제 동일한 게 이제 PGH는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X축에서 가해진 압력이죠. X축에서 가해진 압력은 P점에서 압력은 그 2분의 1, 3PV죠. 이건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Q 압력과 2분의 1, 3 밀도는 전부 이제 3이니까 3 곱하기 속도가 3배였으니까 뭐 3V의 제곱이겠죠. 그 압력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도 위나 아래로도 작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X축의 압력을 이제 구했으니까 이제 Y축으로 구하는 거죠. 일단은 Y쪽으로는 이제 흐르는 게 아니라 이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P점과 Q점 위아래로 이제 압력 동일하게 되고
P점과 이제 P점에서 그 밀도 3짜리가 차 있는 구간이랑 Q점에서 이제 밀도 3짜리가 있는 이제 구간을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요까지 와 있고 요거는 요까지 있죠. 그러면 압력, 그러니까 밀도랑 이제 높이가 동일한 부분 없애주는 거예요. 여기랑 이게 동일하니까 없어지고, 액체 B 같은 경우에는 여기랑 여기랑 이제 동일한 거죠. 그럼 남는 거는 이제 H밖에 없는 거죠. H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P점에서 압력은 이제 밀도 3짜리가 들어있으니까 3GH죠. 3GH고, Q점에서, 이제 Q점에서 이제 이거는 액체 B만 들어있으니까 밀도 1짜리가 들어있으니까 뭐 PGH죠. 그러니까 이 차이 나는 부분을 H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이제 빼주는 거예요. 빼주는 거. 빼주는 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빼는 거죠. 여기 이 차이랑 이 위에 이거 차이를 이제 빼주게 되면 이렇게 식이 나오고요. 이거는 이제 X축에서의 차이, 이거는 Y축에서 차이인데, Y축의 차이는 이만큼 나고, X축에서는 뭐 9 그거니까, 이걸 빼게 되면 2분의 1, 3, 8V 제곱은 2PGH죠. 이 밀도, 그러니까 차이니까. 그래서 이제 H를 넘겨줘가지고 하게 되면, 계산하게 되면, 그 지분의 6V 제곱이 나옵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맞춘 것도 어떻게 맞췄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액형 문제인데, 응집하는 결과죠. 이거는 중요한 거는 이제 가라는 전부 혈액형 모두 다르다는 거. 여기서 나 이제 그림에서 말한 거는 가의 혈액이랑 나의 혈장을 섞은 거죠. 혈액이랑 혈장 섞은 거예요. 혈액이랑. 그래서 구하게 되면 이제 모든 혈액형 다 구하는 거예요. 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A형이 나오죠. A형이 나오는데 여기 그림에서 보면 응집소 알파랑 이제 응집을 하고 있잖아요. 응집을 하고 있는데 알파랑 응집하는 거는 이제 응집원, 그러니까 응집소 알파랑 반응하는 거는 응집원 A를 가진 건데, 응집원 A를 가지고 있는 건 A랑 AB형이죠. AB형인데, 응집소 베타랑은 또 이제 반응을 안 하잖아요. 예. 만약에 AB형이라고 하면 응집원 B도 갖고 있기 때문에 베타랑도 반응하거든요. 근데 이건 반응 안 하는 걸로 봐서는 가는 A형이다. 예. 가는 A형이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응집소죠. 응집소 이제 이거 하나 섞은 거니까 응집소 알파 베타 아니면 응집소 알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베타만 갖고 있지는 않으니까 혈액. 예. 그러면 응집소 알파 베타 또는 응집소 알파를 가지고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O형 같은 경우에는 알파 베타 모두 갖고 있고요. B형 같은 경우에는 알파를 갖고 있어. 일단은 나 같은 경우에는 O형 아니면 B형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의 경우에는 이제 그 라랑 반응을 안 했잖아요. 반응을 안 했는데, 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는 A형이 혁신이 났고, 라 같은 경우에는 반응을 안 했다. 혈장이랑 적혈구랑 반응을 안 했다. 그러면, 응집소 베타 갖고 있는 거죠. 여기는 가 같은 경우에는 적혈구는 응집원 A를 갖고 있는 거고, 라의 혈장에서는 반응 안 한 거는 보니까 알파가 없고, 그럼 베타를 갖고 있다. 예. 그래서 베타를 가진 혈액형은 A형 아니면 O형인데, A형은 이제 가에서 A형이 나왔고, 그러면 이제 남은 건 이제 O형이죠. 그러면 라는 O형이고요. 라가 이제 O형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제 B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액형 모두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남은 건 AB형이니까 AB형으로 이제 유추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 기억, 기억이죠. AB형, 다는 이제 AB형이 나왔으니까 AB형 혈장이 없기 때문에 반응 안 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맞고요. 나의 혈액형은 이제 아까 구한 것처럼 B형 맞고요. 이제 다의 혈장이랑 다가 O형이었나?
다음 AB형이구나. AB형과 O형은 응집 반응이 일어나죠. AB는 응집원 AB 다 갖고 있고, O형 같은 경우에는 그 알파, 베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이래가지고 4번이죠. 그다음에 이거는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